자, 그러면 아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두 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름을 꺼낼 때도 그렇고, 다시 파람 네임과 파람 밸류로 동시에 두 개의 리스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URL 쿼리 스트링이라 해가지고 이런 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쿼리 스트링.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한번 볼까요? 다시 그냥 네이버만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요 HTTPS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com 요 네이버.com 요거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도메인이라고 얘기해요. 도메인. 얘를 도메인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유저 아티클 리스트, 뭐 유저 아티클 디테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뭐 디테일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게 되면 이 com 뒤에 있는 요 슬래시 요걸 뭐라고 하냐면 URL 패스라고 해요. 패스. URL 패스. 그러니까 즉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URL 패스 다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물음표가 나와요. 물음표. 뭐 우리가 A는 1, B는 2, 그 다음에 뭐 C는 3,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한다? 물음표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쿼리 스트링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단적으로 뭐 A는 1, B는 2, 뭐 C는 3,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특정 밸류가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밸류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라미터 네임, 파라미터 밸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글을 쓴다거나 어떤 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러면 로그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냐면 이렇게 날아가요.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해당 파라미터 네임이 로그인 아이디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유저 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냐면 패스워드가 날아가겠죠. 로그인 패스워드 하게 되면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암호화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뭐 별도의 기록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로그인 아이디랑 로그인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URL에 남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URL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날아간다 했을 때, 데이터가 발송이 된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냐. 자,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는 뭐 20이라 쓰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를 할까요? 서브젝트 제목이죠. 그러면 제목 1, 그 다음에 컨텐츠를 해볼게요.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는 내용이죠. 내용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라이터 네임이라 해가지고 뭐 작성자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작성자는 김철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조회수도 있어요. 히트 카운트. 자, 조회수는 뭐 여기 20이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정보가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낸다 했을 때 이런 류의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있는 데이터는 숫자거든요. 숫자 아니면 문장이에요. 뭐 숫자도 종류가 있겠죠. 정수 아니면 뭐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리스트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리스트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어떻게 했어요? 뭐 스트링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문장만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티저로 쓰게 되면 뭐예요? 정수만 다룰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미터 네임은 거의 대부분이 스트링인데,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파라미터 네임은 무조건 스트링입니다. 근데 밸류 값은 숫자나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도 정수일 수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문장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티저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어있어요?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오브젝트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형 변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감수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2개를 만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호회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데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이름 관리하기 우리가 사람을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파라미터 네임과 밸류를 동시에 관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를 동시에 2개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뭐? 맵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 맵 배웠죠? 그렇죠? 맵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맵을 도입할 거예요. 자, 이거 쓴다 안 쓴다? 안 쓸 겁니다. 자, 제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쿼리 스트링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맵. 그 다음에 맵은 데이터를 2개를 받는다 했죠. 스트링 오브젝트를 쓸 거예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 비츠는 똑같이 쓸게요. 아니다. 파람스라 쓰면 되겠죠. 파람스. U 해시맵. 여기 보면 링크드 해시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맵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이 데이터 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데이터 자체가 키값 형태로 한 쌍을 이뤄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순서를 좀 지켜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 하면 여기를 링크드 해시맵이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링크드 해시맵이라 써줄게요. 그리고 오브젝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숫자, 문장을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파람스. 자, 맵은 데이터 집어넣는 함수가 뭐예요? 푸시죠. 그래서 비트에 비치에 0번째, 그 다음에 비트에 비츠 몇 번째? 1번째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데이터 넣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넣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넣고 나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파람스 실행을 했어요. 자, 어때요? 자, 보이죠? 자, 지금 키값 형태로 데이터가 지금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가져오고 싶어요.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사용.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ID 가져올게요. ID는 %d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람스에서 get 해서 ID. 자, 우리가 키로 데이터 접근하면 된다 했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이거 데이터 가져와서 여기 %d에 담을 때는 형변환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인트로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인티저 파스 인트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인트. 자, 이것만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인티저 파스 인트 해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인티저 파스 인트. 뭐야? cannot.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자, 포맷. 이거는 타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인트로 쓰게 되면 파람스 get. 잠시만요. 이게 맞는데? 자, 요것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get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매칭 됐을 때 여기다 파람스라고 쓰고요. 그럼 현재 id가 20이잖아요. id에 우리가 맵은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id 여기다가 접근했을 때 뭐가 된다? 그것과 매칭되는 20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된다. string value.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뭐 요걸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요걸 형변을 하려면 params get 해가지고 id 값 가져왔을 때 얘가 오브젝트다 보니까 이 오브젝트를 다시 형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하네요. 좀 번거롭네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id 그 다음에 params get id 이렇게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 보이죠?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자 서브젝트 그 다음에 얘는 컨텐츠, 그 다음에 얘는 라이터 네임, 그 다음에 얘는 히트 카운트. 자 그러면 얘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뽑아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파람스에는 뭐가 있더라? 키셋에서 써볼까요? 엔트리셋. 자 이거 써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엔트리셋이라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id는 뭐 20, 서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get 해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이용하면 키 밸류를 동시에 가져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params entryset 포이치라고 쓰고요. 그러면 여기다 키 밸류 동시에 기록이 되나? params 그래서 params인데 볼게요. params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id랑 뭐 서브젝트 그 다음에 컨텐츠 라이터 네임 히트 카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냥 뭐 단순히 순회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키 이게 안 되나? 엔트리셋 param get key id.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param name params 키셋이라는 거는 이제 키들만의 집합이죠. 리스트. 요것만 해볼까요? param name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키가 들어가서 출력.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키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 같은 경우는 키를 통해서 접근하기 가능하다 했잖아요. param value라 쓰고요. params get param name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오브젝트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s %s 이렇게 써줄게요. 사람 네임 바람 밸류 이런 식으로 됐다. 자 그러면 이렇게 id 20 서브젝트 제목 1 컨텐츠 내용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맵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죠?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맵을 쿼리 스트링을 네, 됐습니다.